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3회차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 조립지법을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나머지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검산식이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 가급적 검산식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뭐 직접 나눠봐도 상관없겠지만 요 놈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나올 거다 할 건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겠지. 이렇게 쓰는 식을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부릅니다. 검산식을 쓰는 순서, 검산식은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검산식은 나눠지는 식, 나눔을 당하고 있는 식이죠. 그리고 나누는 식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건데, 이 검산식에서 차수 결정을 해서 이들을 파악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나눠지고 있는 식이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일 때,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몫은 몇 차식이 될 거냐면 1차식이 될 거고,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될 거냐면 1차식 이하가 되겠죠. 이 차수 결정. 검산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차수 결정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몫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식이 되겠다.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식이 되겠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그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식으로 나오겠다. A는 저기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1차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1차식 px 플러스 q라고 쓰자고. 그리고 나면 좌변에 있는 이 등식과 우변에 있는 이 등식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전개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겠네. 3차항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 3차항을 계산해 보면 3차항이 px 세제곱이 등장할 거고, 2차항 계산해 봅시다. 2차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2차항을 계산해 주면 q-px 제곱이 될 거고, 1차항 계산하러 갑시다. 1차항은 얘 곱하고 얘 곱해야 되니까 pb-q가 될 거고, 상수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bq가 되겠지요. 됐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둘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둔다면 p가 얼마냐면 p가 2가 돼야 될 거고, q-p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p가 2라 그랬으니까 q는 1이 되겠네. 끝났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q가 1이라 그랬어. bq가 상수항이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q가 1이니까 여기서 b도 1이 될 거고, b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pb-q가 a였으니까 p에다가 2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하고 q에다 1 대입하니까 따라서 a도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 직접 나눠서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평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 검산식 쓰는 연습을 통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조금 연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검산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검산식을 이용했을 때 좀 더 간결히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검산식을 자주 쓰는 연습을 평소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도 2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겠지만 직접 나누면 그만이지. 2번 문제에서도 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겠네. 나누는 식이 1차 식이었기 때문에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도 쓸 수 있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QX를 한번 구해봅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대. 거기서 몫진 QX를 구해보래. 조립제법을 이용해주면 일단 개수들을 먼저 나열할게요. 2, 마이너스 1, 1, 3.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여기다 씁시다. 2가 그대로 내려올 거고 2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해서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3 더해서 내려올 거니까 4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해서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나 계산 제대로 했지? 그러면 조립제법의 원리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될 거냐면 몫의 개수가 돼서 따라서 몫이라고 불리우는 그 QX는 얼마가 될 거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뭐 굳이 쓰면 나머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 식으로 나왔다. 그때 제일 일감으로 쓰는 방법은 조립제법이지.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립제법이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풀어서 Q-1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4 답은 9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립제법 말고 검산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검산식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얼마가 될 거냐. 나머지 설정을 차수 결정을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니까 얘가 1차 식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될 거냐면 상수항이 될 겁니다. 이 검산식의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머지부터 먼저 처리해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Q-1을 물어봤네? 진작 맞을? 그럼 이 검산식으로는 못 풀겠는데? Q-1이 아닌 다른 값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Q-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Q0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요 생각을 하고서 해설 강의를 어쨌든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 내가 해설을 굳이 중단 안 하고
녹화하는 거를 중단 안 하고 이 액션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냐면, 이 검산식을 주고서 Q0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Q0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X에다가 민망하니까 웃지 말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에다가 0 대입하자 그러면 3은 주어진 식에다 0 대입하자 1 곱하기 Q0 더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Q0의 값이 얼마냐? 4가 될 거다. 우리는 QX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0의 값을 구할 수는 있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Q-1을 물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얘가 0 돼서 얘가 사라져서 미안합니다. 아까 첫 번째 풀었던 그 방법 조립집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 문제는. 아니면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블라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복잡해서. 잽싸기 빨리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3번 문제는 굳이 해설 안 해도 되겠네요.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4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검산식을 한 번 더 연습시키는 건데, 검산식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나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이해가 안 되면 학원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될 거고요. 4번 문제는 검산식의 변형을 통해서 검산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야. 검산식의 변형을 통해서 또 다른 나머지로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19를 3으로 나눠 봅시다. 몫이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될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1이 될 거야. 이 나눗셈을 우리는 검산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19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라고 쓸 거야. 우리가 검산식을 쓰는 순서가 이거야.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19라는 숫자를 쓰고 나서 먼저 오는 숫자가 나누는 수, 그리고 뒤에 오는 숫자가 몫이란 말이지. 이 둘의 위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즉 6 곱하기 3 더하기 1, 어차피 두 식의 값은 같지만 이 곱하기를 바꾸게 되면, 교환 법칙을 써서 바꾸게 되면 이 둘은 나눗셈이 서로 다른 나눗셈인 거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다 요렇게 나온 거고, 얘는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산식의 변형을 통해서 다른 나머지로 다른 나눗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원리를 쓸 건데요. 일단 먼저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5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5래. 오케이, 좋아. 이게 이제 검산식을 쓴 거야. 이 검산식에 의하면 나눈 놈이 얘고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란 말이야. 근데 얘를 살짝 바꿔볼게. 위치를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5로 바꾸면,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는 게 얘고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바꿔 쓸 수 있어. 여기서 살짝 더 바꿔볼게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5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를 1 빼기 3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요 놈을 분배 법칙을 쓸 겁니다. 여기다가 예 곱하고 여기다가 예 곱하고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5로 바꿔 쓴 다음에 마저 뒤에 있는 요 놈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최종판 나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건데 식을 이렇게 바꿔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단순히 변형만 한 거야. 나는 지금 뭘 했냐면 식의 변형을 했단 말이지. 식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 두 식은 똑같은 식인데 식의 모양만 살짝 바꾼 거야. 식의 변형을 통해서 또 다른 나눗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나눗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요 놈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QX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R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어, 끝났어. Q1을 구하래. Q1은 2. R-2를 구하래. R-2는 8. 둘이 더해서 답은 11번. 요렇게 푸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산식의 변형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해설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다항식의 나눗셈은 직접 나누는 거 조립제법 요거는 약간 격가지 느낌이고 나머지 정리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나눗셈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 나머지 정리의 핵심 개념이 검산식이라 여러분들이 검산식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산식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문제 푸는 거 쉬워지니까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4번 문제 중요합니다. 체크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5번으로 갑시다. 5번. f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r fx를 hx로 나눈 나머지도 r.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식의 문제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식 fx를 서로 다른 두 다항식으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같은 놈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fx를 검산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gx 곱하기 h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 r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스킬을 쓰시면 됩니다. 두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놈으로 나왔어. 그러면 걔네 둘을 곱한 녀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 둘이 똑같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f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와 3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왜 1이 나와?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3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차수 결정해 봅시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랬는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집중해 본다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거니까 차수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지. 됐어, 끝났어. 이제 이거 풀면 돼. 근데 여기서 앞에 fx가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고 여기 나누고 있는 식 얘 또한 마찬가지로 3차식이 이미 나왔으니 몫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상수항이 돼야 될 텐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나눠지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3이니까 따라서 이 상수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다. 그래서 fx에다가 식을 씁시다. fx는 3x제곱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5가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x-1 더하기 r이랑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전개해서 양변 개수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손쉽게 구할 수 있겠지. 검산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요.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뭐 그냥 다 항등식의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문제 질문하시고요. 10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개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항등식의 x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값을 얼마를 대입할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알지. 어떻게 알아? 해봤으니 알지. 니네는 왜 몰라? 안 해봤으니 모르지. 그치. 해봐야 알지. 10번,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니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주어진 항등식의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식의 값을 구해라. 이거 말고 내가 설명할 게 없어. 이 적절한 값을 대입한다. 그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애매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설명을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적절한 이거밖에 없어. 주어진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평소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10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5제곱을 전개해보자. 2차식을 5제곱해서 전개했으니까 10차식이 나오겠지. 그 10차식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상수항은 a0, 1차항은 a1 곱하기 x, 2차항은 a2 곱하기 x제곱, 3차항은 a3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a10 곱하기 x의 10제곱 뭐 요렇게 전개가 되겠대. 여기서 x에 0을 대입해보자. x에 0을 대입하면 통상적으로 x에 0 대입하는 거 x에 0 대입하는 거는 뭐를 구하기 위함이 목적이냐면 상수항을 구하기 위함이 목적이야. 요거는 니네가 대입을 해보면 알아. x에 0을 대입해보자. x에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x에 0 대입했으니까 뭐밖에 안 남을 거냐면 a0밖에 남지 않을 거야. 그래서 a0는 마이너스 1. 상수항 구한 거야. 그리고 x에 1을 대입해보자.
x에 1을 대입한 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때 x에 1을 대입할 겁니다. x에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는 A0 더하기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있는 중이야. 1은 1제곱해도 1, 2제곱해도 1, 3제곱해도 1, 10제곱해도 1이니까 따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 모든 개수의 합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문제에서 가조건에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마 1을 대입해보면 얼마요? 마 1을 대입하면 1 날라갈 거고 2에 5제곱 32 마 1을 대입하면 32가 될 거고 주어진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1의 호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짝수 차수는 더하기로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걔 구하래. 얘가 나 조건에 얘가 Q야. 그리고 이 1번식과 얘를 1번식이라고 할까? 요 1번식과 요 2번식 두 식을 더하고 두 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자. 얘네들을 더해 0이네. 2로 나누면 0 될 거고 A0와 A0를 더해 2A0가 될 거고 걔를 2로 나누면 A0이 되겠지. A1과 마이너스 A1은 더하면 사라질 거니까 됐고 A2와 A2를 더하고 2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짝수 차수의 개수들만 남겠네. 그들의 합은 0. 그게 지금 다해서 물어보고 있어. 얘는 R.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식과 2번식을 뺀 다음에 그리고 둘을 2로 나눠보자. 얘네들이 빼? 얘네들이 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4 걔를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2는 A0에서 A0를 빼면 0으로 날아갈 거고 A1에서 마이너스 A1을 빼면 2A1이 될 건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A1 좀 전에 했던 그 방식에서 이번에는 뭐만 남을 거냐면 홀수 차수의 개수들만 남겠네. 그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 그게 S. 다 구했지? 마지막에 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서 A10. A10은 최고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는 최고창만 결정하기 때문에 1을 5제곱해서 최고창의 개수 A10은 눈치껏 따지고 갑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전개하기 전 최고창만 결정할 거라. 전개하기 전에 최고창을 거듭제곱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풀이에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안 했냐면 왜 0을 대입하는지 왜 1을 대입하는지 왜 이런 값들을 대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적절한 값을 대입해. 왜 대입했냐고 물어보면 이 값들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입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게 응용된 문제가 1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건 여기에서의 문제인 거고 x에 1 대입하면 무조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눈치껏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식의 모양을 만드셔야 됩니다. 11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5제곱 하면 얘도 2차식으로 5제곱 했네.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10차식이 나올 건데 그 전개해서 나오는 10차식을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약간 희한한 놈이야. 왜 이따구로 쓰는지 모르겠네. 얘를 A1 곱하기 X가 아니고 X-1로 쓰겠대. A2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쓰겠대. X-1의 거듭제곱으로 전개를 해주겠대. 이거는 전개를 하고 다시 인수분해를 한 거지. 연조리제법을 쓰면 이따고 식을 만들 수 있는데 희한한 짓을 한 거야 그냥. 희한한 짓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개수들의 합을 구해보세요의 문제인 건데 여기서는 상수항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 대입하면 안 돼. 식을 잘 봐봐. 식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아 좋겠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하면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고 우변에서 뭐만 남을 거냐면 a0만 남지. x에 1 넣어봐. 1을 넣어봐. 그래 얘네들이 0이 될 거고 요놈들이 사라질 거고 뭐만 남을 거냐면 a0만 남을 거니까 아 요런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되면 x에 1을 대입해야지만 상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x에 2를 대입해보자. x에 2 대입하면 4 3을 5제곱 3 5제곱은 얼마야? 243 3을 5제곱하면 x에다가 2 대입하고 있는 중이야. 2를 대입해봐.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 이렇게 나오지. 이 문제에서는 2를 대입해야 이 식이 나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였냐? 얘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 내가 왜 2를 대입했냐? 이 식 만들라고 2 대입한 거야.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지. 그래서 a 제로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42가 되겠네요. 하고 푸시면 됩니다. 개수들의 합을 구할 때 여러분들께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세요 라고 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점 무지 안타깝지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진심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원하는 식의 합,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회차 때 뵐게요.